안녕하세요,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되게 오래전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인데 이 친구 만나가지고 좀 편하게 일본 생활이랑 일본의 회사 생활, 사회생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부담 없이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잘 지냈어 그동안? 예, 선생님 덕분에. 한 10년 정도 됐잖아, 그치? 일본 간지. 그쵸. 제가 2014년 3월에 선생님한테 수업 받고 2014년 6월에 이재유를 보고 나서 합격을 해서 2015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수업을 들은 게 2014년이야? 14년. 징그럽다 진짜. 10년도 넘었어요.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야, 시간 빠르네. 그니까요. 그때 무슨 대학교 들어왔더라? 제가 각슈인 대학교라고 한국학습원대학교. 거기 유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는 안 들어가거든? 안 가거든 거기? 그쵸. 근데 그지? 네. 몇 명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 한 명이 너였구나. 그쵸.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유학생이 없는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학습원대학교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반대로 너무 많고 이러면은 또 서로 경쟁하고 막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뭐 옛날부터 그 천황이라든지 황족들이라든지 지금 아이코 공주라든지도 저희 학교 얼마 졸업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도 되게 좀 좋고 일본 내에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명문대학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학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학부는 저 경제학과 다녔습니다. 수학 좀 하나? 수포자. 근데 무슨 생각으로 경제학과를 간 거야,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경제학과에서 이런 걸 뭐 통계학을 해야 된다, 미분적분을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크게 시사 범위로 경제 뉴스 읽는 거 이런 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거 배우겠지, 뭐 FTI라든가 선생님 과목에 나왔던 경제 파트? 그 부분 그렇게 거시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넓게. 그럼 그런 거 하는 거구나 싶었는데 이제 경제학과 들어가니까 그거를 되게 깊숙하게 파니까 처음에 멘탈이 나갔죠. 그러니까 적분으로 시작해서 적분으로 끝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쵸. 그래도 뭐 잘 졸업하고. 그래도 유학생이 많이 없어서 장학금도 좀 잘 준다면서.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가기를 잘했다고 생각한 게 유학생이 일단 없어요. 제가 15년도 입학했었는데 한국인 저 혼자였어요. 일단 경제학과에. 저 혼자 한국인이었고 중국인 친구가 2명 정도 있긴 했는데 뭐 말 그대로 유학생 3명 학부에. 진짜 적네. 그리고 1, 2, 3, 4학년 다 해도 한 5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한국 빼고 모든 유학생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50명밖에 없으니까 그런 학비 지원 같은 거, 그런 뭐 장학금 같은 거는 경쟁이 좀 적겠다. 장학금 같은 게 거의 정말 뭐 유년할 정도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장학금 잘 받으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막 뭐 저도 성적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저도 약간 뭐 소위 말해 단위만 잘 따자 마인드였거든요. 단위를 뭐 S, A를 받자 이게 아니라 그냥 F만 받지 말자. 졸업만 잘하자 이런 느낌. 그런 마인드로 다녔는데도 근데 장학금은 꼬박꼬박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조금씩 바뀐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뭐 학비 감면에다가 장학금 하면은 1년에 거의 50만 원 정도씩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 네, 학비가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하고. 그래도 그 그러니까 기본 사립이긴 하니까 조금 비싼 편이긴 하잖아. 그래도 거의 학비의 반 정도는 장학금으로 받았으니까 나름 되게 편하게 다닌 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생활은 어때? 좀 잘 맞아? 보통 사람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차이가 좀 있고 막 인간관계도 뭐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불만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생활은 어때?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일본 생활 너무 잘 맞아서 저는 애초에 일본에서 나는 취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부터 결심을 했었어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어느 정도 딱 그 적당한 그 거리를 두면서 맞죠. 하는 관계가 너무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게 일본에서의 생활이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 그 부분이거든. 어느 정도의 라인이 선이 있어가지고 거리감이 있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근데 그럴 경우에 좀 외로울 때도 있잖아. 근데 또 보면은 일본 친구들도 물론 제 주변 이야기지만 그런 그냥 소위 말해 CDI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은 어느 정도 딱 벽을 두면서 서로 만나면은 만난 대로 서로 그냥 얘기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뭐 근황 토크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데 또 그 벽이 깨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해지는 친구들. 그런 거리가 없어지는 친구들이 그게 있어요. 뭐 일본인이든 뭐든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일본인은 뭐 앞과 뒤가 다르네 막 이런 말 많은데 결국에는
정말 친해지면은 서로 그냥 똑같아요. 뭐 서로 그냥 농담도 막 계속 치고 뭐 이상한 말도 계속 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얘기하고 막 서로 막 언제 볼래 막 보자 막 이러고 막 보고 막 맞아. 그런 친구가 네. 나도 한두 명 정도 있거든. 네. 딱 그렇게 넘어가는 일본인 친구들이 있더라고. 네. 근데 뭐 그거는 사실 한국에서도 똑같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보면은 결국에는 뭐 나이 성인 돼서 뭐 회사 다니고 해도 어느 정도 뭐 거리가 있는 정말 친구들이 있고. 뭐 몇십 년 친구들 계속 보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딱 그 정해지잖아요. 딱 보는 친구들은. 그런 것처럼 일본도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벌써 대학교 입학한 지 이제 10년 다 돼가는데 벌써 10년 넘게 아는 친구들도 몇 명 계속 보고 언제든지 그냥 지금 당장 전화해서 뭐해 이래도 안 어색할 그런 사이인 친구들은 뭐 한 5명 정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외롭지는 않겠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생활이 외롭다라는 게 가장 이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 문화적으로 뭐 예를 들어 속도가 느리다라든지 그런 건 있잖아. 근데 그 속도는 우리가 유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맞춰야 되는. 그쵸. 그거 우리는 좀 가면 속도가 느리긴 해. 일본이거든.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 사람들이 기대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관공서 가도 기대 안 해요. 한국의 그냥, 속도를 기대하면 안 돼. 그냥 어떻게 시간을 버티지? 약간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서 빨리빨리 일 처리해서 뭐 하자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포기했어요. 가면은 그냥 뭐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있을 마음으로 가서 오 생각보다 빠르네? 약간 이런 느낌? 오히려 요즘에는 요즘 일본도 나름 빨라져서 요즘에는 막 마이넘버 카드 생겨 이러니까 옛날보다 많이 진화했어요. 옛날보다 그래도 옛날엔 막 2시간 기다려야 될 거 이제 1시간만 기다리면 되고 공감되면서 야 왜 그렇게 야 그게 현명한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일본에 간 친구들이 선생님 일본 다 느려요. 답답해 죽겠어 이러잖아. 너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냥 다 포기했어요. 애시당초 여기 가서 오늘 하루 종일 여기에 있는다. 관공서 가면 오히려 감동하고 있어요 요즘. 요즘 막 빨라졌네. 네. 요즘 나름 일본도 막 이제 뭐 디지털화 뭐 이러면서 나름 막 뭔가 간편하게 간소하게 막 하려고 하는 추세니까. 나 며칠 전에 칸사이 공항 갔었는데 칸사이 공항에 그 이미그레이션 줄 엄청 많이 쓰잖아. 그래서 그건 너무 이제 처음에 진짜 줄 많네 이랬는데 약간 답답한 거야. 속도가 느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좀 빨라졌네 옛날보다. 그러니까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니까요. 빨라졌어 확실히. 빨라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빨라졌네 이 마인드를 가지니까 좀 마음 편하더라고. 저는 반대로 요즘 감동하는 추세죠. 학교 생활 그래도 열심히 했나 봐. 내가 그 오다가 나한테 들어서 이제 지금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들었는데 어때? 일본에서 사회생활 하는 거 안 힘들어? 되게 힘들어 하던데. 물론 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근데 뭐라 해야지 그냥 회사 자체가 일단 제가 뭐 학교 다니면서도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이기도 했었고 들어가서도 뭐 되게 제가 생각한 대로 되게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은 점들이 많은 회사여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죠. 도쿄 일렉트로닉 뭐가 좋은 거야? 아까? 급료도 괜찮아? 그쵸. 저희 회사가 이제 저희 대외적으로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 앞으로 경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도록 뭐 투자도 뭐 연구개발이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그런 투자도 뭐 정말 탑 클래스로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인재 유출 요즘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업계 최상위 클래스로 대우해주겠다. 보수 이제 급여를 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작년에 실제로 기본급도 50% 정도. 그러니까 원래 일본이 뭐 기본급이 되게 낮아서 막 처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가면 20만 엔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아무리 어떤 기업을 가든 다 20만 엔부터 시작이죠.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근데 어때? 너네 기업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줘? 사실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엔부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20만 엔을 받고 이제 뭐 2년 차부터는 이제 상여 이제 보너스가 나오니까 이제 그 상여가 이제 저희 회사가 일본에서 이제 1위. 진짜? 네. 와, 평균 보너스 1위. 보너스가 이제 일본에서 1위로 또 유명한 기업이기도 해가지고 그런 보너스를 받으면서 이제 총 연봉을 약간 높게 받는 식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원래 일본이 최근에 그러니까 임금을 안 올려주고 보너스로 이제 퉁치려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 맞아요. 근데 요즘에 계속 정부가 압력을 넣잖아. 그거 기본급을 올려라고. 그것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뭐 보너스의 그런 상당히 비중이 커가지고 뭐 소위 만약에 반도체가 갑자기 막 약간 올해는 막 되게 안 좋네 실적이 안 좋냐면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보너스도 줄어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뭐 앞으로 경쟁 외자계 이제 외국 그 경쟁 장비 업계들한테 이제 안 밀리려고
그 회사들보다 더 높은 보수를 우리는 보장하면서 이제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기본급 50%.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만 원 받았으면 이제 30만 원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급을 확 올려줬어? 갑자기 확 올려줘가지고. 근데 보너스는 보너스대로 나오고. 네, 보너스도 보너스대로 조금 줄었다긴 하는데 어느 정도 맞췄다고 하는데. 보너스 얼마 정도 나오나? 이거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도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평균적인 이거는 그쵸. 이거는 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거는 평균 보너스는 작년에 530만 원 정도? 530만 원 정도? 1년에 530만 원. 물론 뭐 임원들은 많이 가져가고 뭐 물론 그게 평균이니까 저는 그 정도는 절대 받는 건 아니지만 뭐 평균으로만 말하자면은 뭐 530만 원. 야, 보너스 1년에 530만 원 받으면 자동차가 2대다 그거. 그쵸. 그지? 그쵸. 보통 근데 그거는 사실은 기대 안 하고 있는 돈이잖아, 보너스를. 그쵸. 그러니까 애시당초 기대를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대를 좀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들어오면은 이거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보너스 날에는 다들 이렇게 해피하죠. 사람들이. 맞아요. 복리후생 같은 것도 좀 있어? 복리후생은 네, 솔직히 제가 저희 회사에 되게 좋아하는 점 중에 또 하나인데 복리후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일본 회사들이 복리후생이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괜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 월세 지원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월세 지원도 있어? 월세 지원도 있고. 야, 월세 지원도 해줘? 네, 애초에 집을 그러니까 사택을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해줘서 네, 그거는 너무 좋았던 게 일본 사시는 분들이면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한 게 한국인이라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집은 소개 못해요.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그치. 부동산 같은 데서. 부동산 같은 데서 있지. 막 전화해요 오야상한테. 한국 사람인데 이러면 죄송한데 저희는 외국 사람 진짜 안 받아요. 일본 부동산에서 오야상 파워가 너무 세. 그러니까요. 그런 게 진짜 많아서 저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회사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제가 골라가고 오히려 막 와달라 막 이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계약해서 이제 사택으로 사는 거죠. 사택으로 사는 거니까 뭐 초기 비용, 뭐 이사 비용 뭐 이런 거는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이제 살면서 이제 야직 보조 받으면서 괜찮네 진짜. 그런 야직 보조도 있고 뭐 진짜 말을 하자면 되게 계속 진짜 계속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크게 보면은 야증 보조 있고 뭐 되게 짜잘짜잘하게 보자면은 이제 회사에서 되게 그런 뭐라 해야지 이제 자사주 매입, 우리 사주 매입이라고 해서 자사주 매입 그런 거를 일본은 주식을 100주 단위로 팔아요 밖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만엔 뭐 일본에서 주식을 할 때 만엔이에요 일주에. 그럼 100만 엔부터 사야 돼. 그치. 100주 단위니까.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1000엔 단위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하면 또 애사심이 더 높아지고, 그렇지?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더 올려야겠다. 살 수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회사에서 지원도 있죠. 와. 플러스 회사에서 지원을 한 금액으로 주식을 또 사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저축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좋고 뭐 어때? 점수로 매겨보면 거의 만족 진짜? 저는 100점에? 저는 99점. 우와, 1점 까진 건 어디서 까진 거야? 1점은 앞으로 모르니까. 제가 뭐 여기에 뭐 아직 정년까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근데 일본 회사가 웬만하면 잘리진 않잖아, 또. 그쵸.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보면 마음 먹고 정년까지 있겠다라는 생각을 먹으면은 뭐 크게 트러블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치? 또 쭉 있을 수 있는 게 일본 회사의 특징이긴 한데. 그쵸. 그게 좋은 거 같기는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물론 일 잘하면 그만큼 대우해주고 그만큼 승진도 빠르고 그만큼 인정은 다 해주는데 물론 어느 회사를 가든 뭐 솔직히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뭐 머리는 똑똑한데 일머리는 없다 막 이런 사람들 물론 어디든지 다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막 차별을 하거나 이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일본 기업의 약간 특징 같기도 하고. 같이 결국에는 팀 플레이니까 결국에는 그 팀 안에서 뭐 물론 팀 안에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 그냥 어중쩡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다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하나의 막 못한다고 해서 내치고 가지 않잖아. 그게 다 하나의 성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막 뭐 누가 잘렸네 막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오히려 막 그만뒀다는 사람도 거의 못 봤고 제 동기도 제가 200명 정도 있거든요. 제 입사 동기가. 제 입사 동기 중에 아직까지 그만뒀다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만족스러운가 보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내가 궁금한 거. 네. 너는 어떻게 그 회사에 들어갔냐? 이게 제일 궁금해. 그러니까 뭐 대학교 생활이라든지 뭔가 취업 준비를 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회사가 상당히 괜찮은 회사인데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던 거잖아? 그쵸. 그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 준비. 저는 저한테 이제 취업 같은 거 이제 상담 오는 뭐 후배라든지 뭐 사람들한테 항상 말하는 거는 자기만의 그 확고한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애초에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학생 때부터 저는 무조건 반도체 관련 업계. 왜냐면은 진짜요? 저는 계속 반도체 관련 업계만 보고 왔었고, 왜냐면은 그 반도체 업계가 결국에는 한국이랑 비즈니스 관계가 안 얽힐 수가 없는 관계니까. 한국이랑 엄청 영향력이 되게 깊은 관계고 하니까 그게 아니어도 뭐 한국이 아니어도 뭐 세계적으로 지금 대만도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반도체 막 이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그런 면에서 나는 무조건 반도체 업계를 가고 싶다 이렇게 딱 저는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정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럼 약간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플랜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 저는 그래서 반도체를 제 1순위로 생각해서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인턴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반도체 쪽에서? 네. 물론 이게 또 저도 그랬었고 제 후배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너무 근데 올인은 하지 말라. 한쪽 분야에? 네. 안 될 수도 물론 있으니까. 다른 데 또 길은 살짝 열어놓고? 그런 비슷한 업계 많잖아요. 반도체 업계라고 해도 반도체 관련된 업계들은 수없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화학회사여도 반도체 관련 재료 화학 만드는 화학회사도 수없이 많이 있고 뭐 그 반도체 관련 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라든지 그거 다 수없이 되게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그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가 1순위긴 한데 반도체가 안 되면은 그 2순위는 반도체 관련된 뭐 화학회사 뭐 그 3순위는 이제 뭐 거의 반도체 관련된 핵심 부품 회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는 딱 그 업계를 정해서 3학년 때부터 인턴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네. 타겟을 정해놓는 게.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인턴을 해서 그냥 뭐라 해야지 저는 인턴할 때는 정말 그렇게 크게 관심 없는 분야도 다 인턴 가봤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뭐 인턴하면 원데이 인턴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뭐 말이 인턴인데 사실상 그냥 설명회 같은 설명회 하고 약간 같이 팀워크 한번 해서 한번 하루에 끝나는 그런 원데이 인턴이 되게 많은데 원데이 인턴 같은 경우는 정말 갈 수 있는 거는 다 갔어요. 정말 관련 없는 업계도. 왜냐면은 그 관련 없는 업계에 가서 인턴을 했다는 것도 그것도 경험이니까. 그것도 경험의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서 가서 관심이 없는데 한번 가봤는데 정말 해봤는데 아 역시 나는 반도체다. 그거를 이제 면접 때 얘기했죠. 나는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나는 이게 맞더라. 대학생이니까 뭐 인사부 사람에서는 많이 경험해보고 많은 업계 보고 이런 많이 봐보세요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저는 애초에 뭐 저는 이런 업계도 봤었고 다른 업계도 봤었고 많이 가봤는데 역시 저는 반도체 업계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인사 쪽 사람들도 되게 열심히 취업 활동했다고 되게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회사를 들어갈 때 그런 뭐라고 할까 타겟을 정하고 그러니까 업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정하고 대학교 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확실히 유리한 거지. 그 면접 때 어필이 되는 거지. 자기도 어필할 수 있고 면접 간 사람들도 아 정말 이 친구는 열심히 기업 분석하고 열심히 되게 정말 열심히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뭐라고 할까 학교의 네임밸류 이상이면은 그 이상의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면접을 볼 때는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맨파워를 보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학벌이나 뭐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라고 할까 이 친구가 사회생활을 잘할까 적응을 잘할까 그다음에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확실하게 있는 것 같기는 해 내 생각에. 확실히. 그게 그러니까 뽑는 거 보면 되잖아. 아무래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신졸에 좀 한정된 얘기긴 한데 포텐셜을 보고 뽑는다 하잖아요. 일본은 소위 말해서 뭐 능력 지금 뭐 일을 아무리 잘해도 뭐 그렇다 해서 뭐 인정해 주는 건 없고 그냥 이 친구의 포텐셜을 보고 뽑는 게 일본의 이제 신졸 채용의 문화다 보니까 그런 포텐셜을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성이라든지 뭐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봤을 때 아 얘는 되게 회사 들어와서 되게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뭐
상사가 뭐 둥글둥글하겠다. 선배라든지 상사가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 없이 일 잘하고 그냥 뭐 자기 성격 되게 안 세고 그냥 되게 팀 플레이 잘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아무래도 좀 평가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좀 문화에서. 유연하겠다 이런 네, 사람들. 네. 그치? 오히려 반대로 되게 고집 있고 저는 이거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난 이 일을 하려고 이 회사에 왔어요. 난 이것만 할 거예요. 이렇게 되게 고집 자기 있으면은 생각, 자기의 생각이 너무 세면은 오히려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회사 들어가서 적응 못 할 수도 있겠다. 다른 일을 시켰을 때 거부감이 엄청 들겠다.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선생님도 사회생활 하고 있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좋은 거야. 결국은 좀 유연하면서 뭐라고 할까 둥글둥글하게 사회생활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지 사회생활 하면은 그냥 결국 똑같은 거지. 그쵸. 근데 뭐 선생님은 약간 그 학생들을 많이 보잖아. 보면은 대충 내가 보는 것도 좀 느낌이 와. 내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본에서 유학생활하고 일본에 사회생활할 때 잘할 것이다. 그 사람들 이제 기업에서 그 사람을 뽑을 때는 신졸로 채용할 때는 면접 때만 딱 보잖아. 네, 그쵸. 근데 나는 뭐 거의 1년 가까이 보잖아 학생들을. 그러니까 딱 보면은 얘 잘할 거야 이런 느낌이 들면은 보통 잘해. 근데 나는 너도 잘할 것 같았어. 그냥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너도 공부하고 갈 때 쟤 뭐 일본에 가도 뭐 생활 잘하고 적응 잘하고. 하긴 선생님도 진짜 제가 일본 갔을 때 너는 걱정 안 된다. 뭐 잘 살 그치. 것 같다. 딱 이 말씀 하셨어요. 그치. 나는 그래서 걱정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잘 살 것 같고 거기도 적응 잘할 것 같고 일단 생각도 좀 유연하면서 적응도 잘하고 사회력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딱 선생님의 생각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약간 보기가 너무 좋다. 다 선생님 덕분에. 그래가지고 에이, 무슨 사회생활 하는 거 봐라 이거. 이런 걸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한테 강의 듣고.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이제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 나중에 혹시 회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영상 내릴 테니까 이야기해. 그쵸. 사람 인생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라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재밌네. 재밌고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지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올 때마다 너무 반겨주셔서. 나중에 그 가쿠슈행 대학교 내가 한번 놀러 갈게. 진짜 꼭 오세요. 오면은 캠퍼스 좀 소개시켜줘. 오세요. 정말 저는 저희 학교 너무 좋아해서 캠퍼스가 너무 예뻐요. 애교심과 애사심이 너무 넘치는 거 아니야? 약간? 근데 진짜 캠퍼스 예뻐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내가 가쿠슈행 한번 놀러 갈 테니까 캠퍼스 안내해주고. 오늘 이야기 여러 가지 들려줘서 고맙다. 저야말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고마워. 또 일본에서 봅시다. 또 일본에서. 그래.